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비트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를 저는 단기 반등의 시작이라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선 매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입 시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진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엔 두 번째 방법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고용 보고서 발표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라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시장이 이 결과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와 제가 긍정적으로 봐도 시장이 악재로 판단해 하락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결과를 보고 난 다음 비트의 방향성을 보고 선택하기 위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걸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나이트는 샌드박스 같은 차트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 어제 저가였던 1515원을 깨지 않는다면 일본 기준으로 5일선이 61선과 골든크로스로 여기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가 당연히 버텨줘야 하고, 우선 오늘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에 비트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과거에도 5일선이 61선 골든크로스 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비트가 하락하니 샌드박스 또한 힘없이 저항에 막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가 나온 다음 비트의 방향성을 체크하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 일정이 있었고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강도 기준 금리 인상을 유지해 물가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내용, 연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의지를 확인한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해소를 기대하며 상승 의지에 힘을 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 7월에도 75bp 인상 확률이 높으며 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75bp 금리 인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락다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이며 연준이 제시한 2% 인플레이션 도달하기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경제 성장이 더딜 수는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연준은 여전히 제일 급선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강력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에 위원들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 그리고 내일은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 발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도 노동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 5월 구인 공고가 약 113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난달보다 42만 7천 건 감소한 것이나 노동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난 3월엔 119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1100만 건에 가까운 일자리가 6개월 연속으로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공개한 FOMC 6월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노동시장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미국 경제 일정들이 현재 나스닥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계속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 일정들로 인해 비트 혼자 다른 방향을 흘러가거나 아니면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금식으로 어떤 특정 코인을 모아가는 장기 투자가 아닌 데이 트레이딩이나 혹은 스윙 매매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중요하지 않는 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고, 오늘 새벽에 진행되었던 FOMC 회의록을 예로 들면 어제까지 포함해 올해는 총 5번의 FOMC 회의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FOMC 회의록 발표 시점에 따라 비트의 변동성을 체크해보면 2022년 1월 6일 새벽 4시 기존에 횡보하던 비트가 급격하게 바닥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그 구간에 맞춰서 횡보를 하고 있고, 바로 다음 발표 시점 비트의 움직임을 체크해봤을 때 2022년 2월 17일 새벽 4시 FOMC 회의록 발표 시점입니다. FOMC 회의록 발표 이후 오히려 별 영향 없이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하는 비트코인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반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을 보여주더니 오히려 이번엔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었고, 근데 이건 정말 큰 함정이었고, 이후 비트는 2월 17일 17시를 기점으로 크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7일 FOMC 발표 시점부터 일주일 뒤 2월 24일까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2.1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7일 새벽 3시 FOMC 회의록 발표 시점입니다. 발표 시점을 보면 역시나 이전과 비슷한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4월 7일 회의록 발표 시점 이후에도 비트는 오히려 하락 이후 크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꼬시기 시작을 했고, 거래량까지 들어와 준다고 생각을 했으니 당연히 개미들은 붙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는 역시나 횡보 구간을 제외하고 3번의 큰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전 수치보다 낮겠지만 이 하락도 대략 마이너스 10.57%입니다. 이 수치는 시장에 충분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수치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진한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 나스닥 비트의 움직임은 항상 변동성이 컸었고,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이 악재인지 호재인지에 대한 결정은,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해 해석을 할 때 악재인지 호재인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보고서 또한 누군가는 호재 또 누군가는 악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시장은 호재도 악재로 보고 있고 악재는 더 큰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리 예측을 해 매매를 하는 것보단 수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그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이런 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반응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잘 대응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